네, 안녕하세요. 임 사장입니다. 오늘은 필립스 커피 머신 EP 2200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만든 회사가 필립스예요. 우리는 필립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립스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91년도에 제랄드 필립스가 네덜란드 에이트호번에서 설립을 했고 백열등 사업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세계 2차 대전까지 겪었으니까 역사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 필립스에서 유명한 거는 이렇게 생긴 커피 메이커가 유명한데요. 2009년도에 세코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필립스 세코 전자동 커피 머신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코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세코 자체로만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세코란 어떤 회사냐? 1981년도 이탈리아 볼로냐 근교에 가찌오 몬타노 지역에 설립을 했고 1985년도에 세계 최초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전자동 커피 머신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요 가찌아라는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이 세코라는 기업이 2009년도에 필립스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필립스가 2009년도부터 필립스 세코라고 해서, 왜냐면 세코의 역사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전자동 커피 머신 세계 최초 개발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를 붙여서 필립스 세코 전자동 커피 머신이라고 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2009년부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EP 2200번 모델은 필립스 세코가 아니에요. 얘는 필립스 커피 머신 EP 2200번입니다. 여기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저의 내피셜을 설명해 드리면 얘는 2019년 5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요런 디자인이. 2017년도에요. MMW 그룹, 지금 에보카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에보카 그룹에 세코 밴디, 프로페셔널, 가찌아 브랜드를 매각을 했습니다. 누가? 필립스가. 그래서 필립스는 가정용, 소형만 만들겠다 요런 거 같고요. 에보카 그룹은 전문가용, 판매용, 오피스용, 업소용 요런 전문적인 커피 머신을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내피셜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세코 아우리카는요 세코 아우리카 에보라고 합니다. 그 에보가 에보카 그룹의 에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싹 발라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측정 장비와 그 다음에 공구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옷 좀 갈아입고요. 필립스 커피 머신 EP 2200번에 대해서 리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저장량이 275g으로 되어 있는데요. 275g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235g이에요. 94.973, 94.97, 275g을 넣었을 때 원두통의 상태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넣었을 때는 275g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원두를 가득 채웠을 때 새거 기준으로 36잔까지는 추출이 가능합니다. 원두를 275g 가득 채웠을 때 기준으로 35잔, 36잔 정도가 딱인 것 같아요. 원두가 이만큼 남았어요. 한 잔은 더 나와요. 한 번 꽉 채우면 36잔은 나온다. 필립스 커피 머신 물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통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재질이 아니거든요. 필립스 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립스 인투이타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물통이고요. 이런 아크릴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는 고급적인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필립스 인칸토, 필립스 세코 인칸토에 들어가는 물통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아크릴 같은 고급적인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필립스 EP로 넘어오면서 물통 자체가 재질이 바뀌었어요. 이 재질이 바뀌었고, 이 재질은 저기 식당 같은 데 가면 자판기 물통 있죠. 자판기 위에 있는 물통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런 재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뚜껑이 없습니다. 이 뚜껑이 안 만든 거는 원가 절감에도
큰 영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뚜껑이 없으면 이렇게 닫으면은 이쪽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간 먼지가 커피까지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절대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통에 뚜껑이 없으면은 물통으로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통에 뚜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아크릴에 비해서 얘가 더 강성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얘는 떨어지면 좀 잘 깨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잘 안 깨질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이 물통이 바뀌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물통 재질이 바뀐 거는 팩트예요. 물통 같은 경우는 이 닦기가 옛날 제품에 비해서 자, 기존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물통이 굉장히 큽니다. 제 손이 옆으로도 들어가요. 이렇게 네 손가락이 들어가요. 네 손가락이. 그러니까 굉장히 커서 닦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얘는 지금 세 손가락밖에 안 들어가요. 그만큼 여기가 좁아가지고 닦기가 깨끗하게 닦기는 별로 안 좋아요. 매뉴얼에 따르면 1.8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1.8리터의 물을 직접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1805g이거든요. 이 물을 여기다가 다 집어 넣어 볼게요. 맥스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요. 이 정도 물을 넣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흘릴 것 같은데요. 뒤쪽이 좀 낮습니다. 예, 옆에보다 이 뒤쪽이 낮아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넣기가 예, 조금 흘릴 수도 있지만은 네, 1.8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1.8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건 맞고 낄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한 1.5리터 정도만 넣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5리터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맥스는 맞습니다. 얘네가 맥스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원두양 2칸, 물량 2칸을 했을 때 기준으로 이 제품은 19잔까지 추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룽고로 드시게 된다면 10잔에서 13잔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19잔 하니까 물 없음 에러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기에는 최고 적합한 사이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각적인 디자인도 있겠지만 저는 시각적인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판넬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서서 이렇게 쓰잖아요. 서서 쓰기 때문에 터치 누르기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보기도 굉장히 좋아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칭찬합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시인성, 그 다음에 사용하기 편리성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투출구 높낮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스타벅스 컵인데 요거 그냥 들어갑니다. 예, 요게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16온스 아이스컵이에요. 16온스 아이스컵인데 요것도 그냥 들어가요. 이게 뭐 그렇게 큰 텀블러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텀블러는 아닌데 이걸 넣었을 때 좀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숙여서 빼야 되는 요런 게 단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아니죠. 예, 단점은 아니고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는 바로 안 들어간다. 요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웬만한 가정집의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갑니다. 예, 편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높게 해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디자인을 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여기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스티밍 하기가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써봤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스팀 하기가 좀 안 좋았어요. 좀 옆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디자인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디자인, 그런 설계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크게 뭐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디자인 쪽이나 이런 거에서는 흠잡을 수 없고 뭐 제가 다른 거는 얘기할 수 없고 투출구도 제가 아직 안 열어봤는데 이런 투출구도 좀 빼기 쉽게 청소하기 쉽게 만들어 줬으면 저는 항상 그 업체들한테 좀 요구하는 게 여기 이런 거 좀 빼기 쉽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좀 빼볼게요. 나중에 따로 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 면에서는 크게 뭐 모난 거 없고 괜찮다. 예, 무난하다. 저는 뭐
10점이면 한 8점에서 9점은 받아도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슬러지 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잔에서 지금 케이크에 불이 들어왔어요. 15잔이 아니네요. 13잔에 들어왔네요. 얘는 카운터가 그냥 13잔에 찍혀 있습니다. 13잔에. 이 제품의 슬러지 용량은 13잔입니다. 13잔을 뽑게 되면 커피 머신이 멈추고 작동이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때는 이제 빼서 한번 비워 주시고 다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빼게 되면은 반드시 슬러지 통을 비워 주셔야 돼요. 이거 빼는 순간 이거를 이렇게 빼는 순간 얘는 리셋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뺐을 때는 비워줘야 된다. 요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는 물만 비울 거 해서 물만 비우고 다시 넣었다가는 나중에 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잔에 멈춰야 되는데 뭐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이걸 뺐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단 말이죠. 다시 13잔이 간 다음에 멈추는 거예요. 빼고 남부터 13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걸 뺐을 때는 슬러지 통을 좀 비워주는 게 맞다. 그거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추출하고 나자마자 이렇게 퍽을 보게 되면 약간 질퍽합니다. 예, 질퍽해요. 아무 세팅 안 만진 근거 하에. 그리고 조금 식으면은 그나마 잡을 수가 있어요. 조금 식으면. 그래도 퍽은 잘 부셔집니다. 이거 그냥 부셔져. 이거 봐요. 지금 이거 또 청소해야 되네. 네. 보는 것처럼 그냥 잘 부러져요. 그래서 퍽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잘 부러지는 편이에요. 그렇게 땅땅하진 않습니다. 케이크 아까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원두 양도 충분히 늘어났어요. 그죠? 네, 케이크는 잘 부셔집니다. 네, 잘 부셔져요. 들지도 못할 만큼 부셔져요. 뜨거. 네, 이렇게 금방 부셔집니다. 네, 잘 부셔집니다. 케이크는. 자, 지금 보면 케이크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잡히지도 않아. 부러져요. 바로 못 들어. 네. 살살 들면 되는데 힘만 주면 부서져 버려요. 네, 일단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네, 케이크 좀 식은 상태에서는 아직도 손에 요렇게 좀 뭐 제가 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힘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케이크 그렇게 땅땅하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힘 안 주고 있어요. 힘 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 주는 척은 할 수 있는데 힘 안 준 거고요. 힘 주면 깨져요. 바로. 지금 앞선 영상처럼 제가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퍽은 항상 잘 부서지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뭉쳐지는 물퍽 정도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퍽이 묽게 나온다고 해서 그 추출에 영향이나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전자동 머신에서는. 뭔 개소리야! 다시 엔지니어로 제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퍽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드라이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고요. 드라이 기능이 없는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커피 퍽이 형성이 안 되는 거는요. 추출하고 나중에 그 압력을 빼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블로우 다운 밸브라 그래요. 세코에서는. 블로우 다운 밸브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이 쭉 빠지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얘가 좀 퍽이 좀 땅땅하게 나와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퍽으로 맛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커피 퍽은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라서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다음에 나오는 온도라던가 아니면은 추출 압력, 최대 압력 말고 추출 압력, 그라인딩, 이게 더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 커피 퍽이 똑바로 형성이 되냐 안 되냐는 반자동에서 하는 얘기예요. 반자동은 드라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 다운이 다 들어가요. 근데 얘는 블로 다운이 없어요. 이 정도 가성비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로 다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퍽 자체가 땅땅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아예 나쁘지도 않습니다. 얘가 약간 식으면은 그래도 퍽은 형성은 돼요. 약간 물퍽은 있어요. 바로 뺏어본 물퍽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준다던가 얘가 제품이 나쁘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커피 퍽이 땡땅한 걸 원하시면은
드라이 기능이 된 걸 사세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그게 아니지만 퍽으로 봤을 때는 커피 추출과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트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40잔까지는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40잔까지 쓰셔도 얘가 넘지 않기 때문에 40잔까지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테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잔까지는 요 물이 차는 게 요 정도 찹니다. 원래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덜 차는데 아까 테스트 때문에 그렇고요. 40잔까지는 이 물바지를 안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0잔까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온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41번째 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비추고, 요번엔 좀 가까이 가서 해야 돼. 왜냐면 온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좀 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물 충분히 뺐고요. 네, 물 충분히 뺐고, 자, 프로브 나오죠. 네, 여기서 에스프레소를 누르고 바로 꽂을게요. 자, 2초 만에 올라갑니다. 자, 42번째 잔도 얘가 지금 73도의 크레마고요. 얘가 66.6도의 크레마입니다. 제가 테스트한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다른 분들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저는 분명히 그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퍼가지 마세요. 이건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온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측정 방법은요, 새 제품 기준으로 41번째 잔부터 50번째 잔, 그 추출을 제가 한 거고요. 아로마 2칸, 추출량 2칸으로 놨을 때의 기준이고, 추출구 아래 종이컵을 두고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른 후에 측정 장비에 프로브를 꽂아서 컵 바닥에 닿도록 세워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41번째 잔은요 66.7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번 잔은 80.1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0잔 중에서 최대값은 80.1도가 나왔고요. 최소값은 66.7도가 나왔어요. 이 최소값이 나온 거는 첫 번째 잔입니다. 그리고 이 10잔의 평균 온도는 71.8도고요. 최대 온도와 오차를 비교했을 때 11.5%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이 11.5%의 온도 차이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커피 맛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43번부터 50번을 보세요. 43번부터 50번까지 제가 임의로 녹색으로 표시를 해뒀거든요. 이 녹색에 보일러가 안정이 되고 추출기랑 다 이쪽에 관에 있는 물들이 안정이 됐을 때는 얘가 79도, 평균 온도 79도가 나와요. 안정된 온도를 기준으로 최저 온도 77.8이랑 79도랑 비교하면 1.2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오차를 계산하면은 온도가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는 허용 오차입니다. 이 정도는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잔만 봤을 때, 아니죠, 이 8잔만 봤을 때 얘가 안정이 되면은요 정말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거죠. 좋은 겁니다. 클라스! 아니 임 사장, 그거 한 번 테스트로 그걸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이거를 2번을 더 테스트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은 3세판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얘기할 때 3세판은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번을 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머신을 며칠 동안 사용을 안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해 볼게요.
이거 누르고 원두량은 2칸, 커피 2칸 추출. 63.6도까지 올라갔고요. 63.6도까지 올라갔고, 다음 잔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온도가 달라지는지. 얘는 지금 75도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잔은. 기계를 바로 킬게요. 온도계 가지고 오고.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추출해가지고 75도가 나오면 괜찮아요. 75도 이하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원두 2개, 물량 2개, 스타트. 자, 73도밖에 안 나옵니다. 73도. 5분 쉬었다가 5분 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6분이고요. 하이 빅스비. 5분 후에 알람. 5분 후에는 70도가 안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봐야겠지만 5분 지난 뒤에는 70도가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73도까지 나온 거는 온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분명히 73도보다는 온도가 떨어져서 70도가 안 넘을 가능성이 높고, 나와도 한 70도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시간은 기다리면 안 가. 자, 드디어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고,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12분입니다. 자, 온도 측정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봐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지금 온도가. 온도가 떨어졌어요, 얘가. 자, 영상처럼 이렇게 온도가, 얘가 좀 첫 잔, 멈췄다가 시작할 때 첫 잔은 온도가 좀 안 나와요. 요게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머신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제가 다른 머신도 나중에 리뷰를 보여드리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잔의 온도가 60도 초반밖에 안 나오고, 이제 중간부터 세 번째 잔부터는 제대로 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커피를 먹고 싶으시면 2잔은 그냥 빼서 버려야 됩니다. 이 커피 머신의 온도는요,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품을 결정하시든지 디자인도 좋아요. 가격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보일러 온도를 보는 게 더 먼저입니다. 이런 성능을 알고서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반자동 머신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돼요. 마케팅에 돈 투자하고 디자인에 돈 투자한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성능을 첫 잔부터 딱 올라가서 딱 가게 하는 게 얘네들이 원래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립스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품도 똑같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전자동 커피 머신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업체가 좋은 업체예요. 우리 포커스를 어디다 돌리냐 그러면요, 펌프의 최고 추출 압력. 펌프의 최고 추출 압력은요, 이 커피 머신을 결정할 때 1도 필요가 없어요. 1도. 15바짜리, 18바짜리, 20바짜리. 아니, 20바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도요, 이런 전자동 커피 머신에서는 못 써요. 이만한 반자동 커피 머신도요, 10바 정도 써요. 보통 8.5바에서 9바 정도 쓰거든요. 뭐 세팅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9바 조금 아래 써요. 근데 얘 20바짜리 펌프 껴놓으면 뭐 하냐고요. 20바 할아버지 펌프를 껴놔도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20바를 다 낸다고 해도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맛이 나오겠냐고요. 이상한 애들이
여러분이 커피 머신을 선택하는 그 기준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디자인으로. 아니면 펌프 압력으로. 아무 증거와 팩트도 없이 그냥 자꾸만 여러분들을 흐리는 거예요. 커피 머신에서 보일러 온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자동 커피 머신이라는 거는 반자동 커피 머신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라인더도 들어가 있고, 보일러도 들어가 있고, 펌프도 들어가 있고. 반자동과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자동과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일러예요. 그리고 추출 압력, 그라인딩. 우리가 이거를 고려해서 머신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홈카페가 되려면 그냥 대충 커피 한 잔 먹는다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뭐 대충 한 잔 뭐 먹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진짜 집에서 나도 진짜 카페처럼 맛있는 커피를 먹겠다. 얘를 잘 쓰면은요, 진짜 맛있게 나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 추출 수율을 계산할 때 전문가들이 말하는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요, 얘는 최고입니다. 당연하죠. 필립스가 박사들, 교수들 다 데려다 놓고 만든 게 이런 머신이잖아요. 다만 지금처럼 보일러 온도, 첫 잔부터 뜨겁게 나올 수 있는 기능, 그런 기술, 우리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돌려야 돼요. 그래야 제조사가 그걸 해줍니다. 만약에 필립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제품을 다시 만들어내잖아요. 끝납니다. 그냥 시장 쓸어버려. 아, 이거 총평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오픈했는데. 아, 이거 얘기하다가 좀 이제 총평까지 얘기를 해버렸네. 우리가 포커스를 자꾸만 펌프 압력이나 이런 데로 가지 말자고요. 반자동을 합쳐놓은 거니까 반자동처럼 기계를 접근해 가야 됩니다. 이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90도 이상의, 98도 이하의 그 뜨거운 물이 커피와 만나서 추출이 될 때 정말 맛있게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압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온도로만 봤을 때, 지금 보일러 얘기하니까 온도로만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커피 머신을 선택할 때는 보일러의 성능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을 구입할 때 최대의 압력을 얘기하는 업체라던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걸르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커피 머신의 추출 압력은 얼마인가요? 이 커피 머신의 보일러 온도는 얼마인가요? 이 커피 머신의 첫 잔의 온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거를 알아보셔야죠.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쉬었다가 먹고는, 홈카페에서는 한 잔 먹고 또 좀 이따 한 잔 먹잖아요. 얘를 지금 모르고 쓰시는 분들은요, 그냥 한 잔 뽑아서 먹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온도가 안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임 사장, 이거는 세 잔을 그냥 버리고 커피를 먹어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이 기계를 샀는데. 그러면 이거를 커피를 버리고 먹어야 되냐? 아니요.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았고요. 이거는 지금 공개 안 하죠. 이거는 제 영상을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 제가 중간에 얘를 최고로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지니어로 돌아와서 보일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전자동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일러 온도, 그 다음에 첫 잔의 온도, 두 번째 잔의 온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러 온도와 관련해서 엔지니어 입장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지금도 엄청 길어요. 영상이 엄청 길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서 1부를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1부를 끊고 2부에서는 소음 측정,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그라인딩, 그라인더의 분석, 이게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이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커피 머신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올리고 커피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커피 머신에 대해서 많이 뜨는데요. 그 어떤 분이 제 영상을 가지고 본인이 약간 이렇게 좀 살짝 본인 스타일로 해서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시트를 가져가서 쓴다는 거는 저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 영상을 보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에 한해서는 제가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데이터 가져가지 마시고요. 링크를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돈 안 들어가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